아침 8시 서울의 혈관을 순환하는 거대한 철제 괴물 지하철 2호선의 스크린도어가 무거운 기계음과 함께 열립니다. 차갑고 건조한 인공의 바람이 승강장을 휩쓸고 지나가기도 전에 검고 무채색의 외투를 입은 사람들의 파도가 좁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누구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의 푸른빛에 피곤한 얼굴을 묻은 채 혹은 텅 빈 열차의 광고판을 초점 없는 눈으로 응시하며 각자의 어깨에 짓눌린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낼 뿐입니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규칙적인 진동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낮고 무거운 숨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마찰하는 옷깃의 건조한 소리들 뿐입니다. 서로의 어깨가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누군가의 젖은 우산자락이 바짓단에 스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이의 청아, 숨결이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느껴지는 이 압도적인 물리적 밀착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지옥 같은 열차 안 어딘가에 위태롭게 서 있겠지요. 손잡이를 부여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갈 때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고 신경질적으로 진동합니다. 굳이 화면을 확인하지 않아도 당신의 뇌는 이미 그 진동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번 달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갔음을 알리는 시중은행의 차가운 알림이거나 혹은 어젯밤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답장을 요구하던 직장 상사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막혀옵니다. 이것은 단지 열차 안에 물리적인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금융의 청구서들이 매달 당신의 목을 조르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무리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당신의 폐부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이하고 잔혹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세계 어느 곳의 야경보다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눈부신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속은 이미 오래전에 새까만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난밤 비좁은 원룸의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초라한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다시 계산하고 다음 달에 어김없이 만기가 돌아오는 월세와 관리비를 떠올리고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했던 작은 전셋집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혹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뉴스를 보며 깊고 어두운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매일 아침 이 지옥철에 몸을 싣고 이렇게 아등바등 피를 말리며 살고 있는 걸까? 이 본질적이고도 서글픈 질문은 이 호선 열차가 당산 철교를 건너며 잠시 한강의 차가운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을 반사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고 연약한 곳에서 유령처럼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너무나도 무겁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이른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의 액수가 마치 우리 자신의 인간적 존재 가치나 계급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뼛속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은 결코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신력이 나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의 영혼의 가장 순수한 일부를 떼어내어 지하철 개찰구에 무정하게 지불하고 피가 통하지 않는 남은 껍데기만을 이끌고 회사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전쟁터로 매일같이 향해야만 하는 현대 서울의 잔혹한 생존 공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열차가 강남역이나 역삼역 혹은 을지로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조금 뒤 마주해야 할 사무실의 끔찍한 풍경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될 그 숨막히는 공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쓴 채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루어지는 상급자들의 갑질, 업무의 정당한 경계를 넘어 개인의 사적인 시간과 심지어는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마저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려 드는 무례한 요구들. 이게 다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우리가 남인가?
다 가족 같은 팀이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지 모르겠어라는 폭력적이고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언어들이 사무실 공기 중에 독가스처럼 떠다니며 서서히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당신은 아마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혹은 그저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퇴근하기 위해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굴한 억지 웃음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처참하게 짓밟힌 자기 혐오와 바닥을 드러내어 텅 비어버린 감정적 에너지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괴적인 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다르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거대하고 무정한 도시에, 타인의 비틀린 욕망에 우리 자신을 억지로 우겨넣고 맞추려다 종국에는 진짜 나 자신을 연경 잃어버리는 이 비극적인 짓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로마의 번잡함과 권력의 암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냉철하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들에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의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내면의 이성과 반응에만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으라고 말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은 오늘 아침부터 히스테리를 부리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짜증과 감정 기복을 당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턱없이 치솟는 기준금리와 서울에 미친 듯한 집값, 전세 사기의 위협을 당신 개인이 당장 바꿀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직장 내에 낡고 병든 수직적이고 군대식인 조직 문화를 대리나 사원급인 당신이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소모적인 짓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방이 막힌 링 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꽉 움켜쥘 수 있는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열한 사내 정치에 가담하여 누군가를 똑같이 짓밟는 조작이나 속 좁은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하고도 단호한, 그리고 우아하기까지 한 선긋기의 예술입니다. 선긋기는 차가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 경쟁과 감정 노동의 최전선에서 나라는 존재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이자 필수적인 면역 체계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착한 사람, 성실한 직원, 원만한 동료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정적 여지와 빈틈을 허락해 왔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무례한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고 당신이 어설프게 열어둔 그 작은 친절과 배려의 문틈으로 무자비하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이라는 신성한 거실 한가운데 진흙이 잔뜩 묻은 구두를 신고 뻔뻔하게 주저앉아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에너지를 거머리처럼 갉아먹습니다. 이제 그 문을 단호하게 닫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낡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완전히 바꾸고 당신의 영혼에 누구도 함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명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라는 권력이 철저하게 비대칭적인 이 정글 속에서 어떻게 나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어술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철저한 전문성과 기계적인 정중함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할 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거나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이라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갑질을 일삼는 가학적인 이들은 타인의 당황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적 동요를 바라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나 비아냥거림 앞에서는 감정을 0점으로 철저히 배제한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이며 기계적인 태도가 가장 무서운 방패이자 창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고유한 업무 범위가 아님이 명백한 일을 교묘한 말장난이나
은근슬쩍 묻어가려는 태도로 떠넘기려 할 때 제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망할 놈의 죄책감을 무시하십시오. 당신은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직원이 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회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는 철저한 계약의 주체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업무는 제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의 마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제가 기한 내에 책임지고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팀의 업무 분장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짧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으며 명확한 논리에 기반한 거절 속에 당신의 진짜 존엄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입가에는 아주 옅고 기계적이며 온도감 없는 직장인 특유의 미소만을 띤 채 당황하지 않고 상대방의 미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하는 연습을 수백 번 반복하십시오. 그것은 무례하게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당한 영토에 울타리를 세우고 푯말을 박는 주권 선포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타인의 시선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과 다르게 단호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기득권을 누리던 그들은 반드시 흠칫 놀라며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정이 없어? 요즘 MZ 세대들은 정말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회사 생활 그렇게 팍팍하게 하는 거 아니야?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야지. 이런 말들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팀 내에서 당신을 이기적인 존재로 프레이밍하여 고립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얄팍한 언어의 함정에 빠져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단히 마음의 닻을 내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정이나 가족 같은 분위기란 결국 시스템의 부조리를 덮어두고 힘없는 개인인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감정을 값싸게 아니 때로는 무료로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극히 편리하고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신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는 결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간신히 채워넣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유한하고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 유한하고 소중한 에너지는 당신을 부품처럼 쓰다 버릴 회사나 무례한 상사를 위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에너지는 퇴근 후 당신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당신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데 온전히 아껴두어야만 합니다. 회사라는 공간에 출근한 당신은 그저 하나의 기능이자 부여받은 역할일 뿐, 당신이라는 입체적이고 존엄한 인간 전체가 아닙니다. 상사가 업무적인 이유로 혹은 자신의 기분 탓에 당신을 질책하고 비난할 때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은 회사 내에 존재하는 당신의 역할이지 결코 당신의 근원적인 존재 가치가 아님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합니다. 이 철저한 자아의 분리, 결코 나의 내면 가장 깊고 신성한 성소까지는 타인의 더러운 발소리와 평가가 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의도적이고 철학적인 거리감이 바로 혼돈의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토아적 삶의 첫걸음입니다. 열차가 한참을 달려 마침내 당신이 내려야 할 역에 무거운 소리를 내며 멈춰 섭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승강장으로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의 무리가 썰물처럼 밀려나갑니다. 당신도 묵묵히 그 무리 속에 섞여 지상으로 향하는 길고 가파른 에스컬레이터에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상을 향해 올라가는 당신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불과 30분 전 열차에 오를 때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좁은 어깨 위에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전세 대출이라는 무서운 숫자의 무게가 얹혀 있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는 아직 읽지 않아 숫자 1이 떠 있는 폭력적인 업무 메시지가 쌓여 있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모욕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요새가 하나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무례함, 상사의 히스테리, 세상의 불합리함을 당신의 개인적인 상처나 결함으로 받아들이는 자학을 오늘부로 멈추십시오. 그들의 분노와 짜증은
그들의 미성숙함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몫일 뿐 훌륭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당신이 억울하게 대신 짊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 하루 당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담당하고 묵묵하게 살아내면 그만입니다. 혼잡한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와 매연이 섞인 도심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잿빛 빌딩 숲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이제는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세상의 폭력에 나를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도 숭고한 위엄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거센 비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이 서울이라는 화려하지만 잔혹한 바다에서 당신만의 단단하고 침범할 수 없는 섬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나를 잃지 않는 선긋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며 이 차갑고 가혹한 아침의 공기를 뚫고 온전히 존중받으며 살아남을 자격이 충분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후 2시 30분,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정체되어 있고 천장의 형광등은 무기력하고 차가운 백색광을 무심하게 쏟아냅니다. 점심시간에 짧았던 해방감과 옅은 미소는 이미 싸구려 믹스커피의 텁텁함과 함께 위장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열기와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건조한 마찰음, 그리고 누군가 서류 더미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는 소리만이 이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파티션 너머로 누군가의 깊고 파괴적인 한숨 소리가, 혹은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혀차는 소리가 무겁게 떨어집니다. 아주 짧은 찰나이지만 수십 개의 키보드 소리가 일순간 멈칫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등덜미를 올가매는 사무실의 팽팽한 긴장감. 우리는 이 숨막히는 공기를 눈치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사무실 전체의 대기와 기압을 좌우하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나의 안전을 위태롭게 확보해야만 하는 이 지독한 감정 노동의 현장. 당신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립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신의 신경세포는 이미 최고조의 경계태세에 돌입하여 에너지를 미친 듯이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능이라며 자랑스럽게 포장하는 이 눈치라는 문화는 사실 무한 경쟁과 폭력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해 극도로 발달한 슬프고도 기형적인 감각기관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상사의 불합리한 짜증이나 동료의 신경질이 내게 불똥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공기의 밀도와 온도를 읽어내는 서글픈 초능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김대리, 이 기획안 지금 장난해. 내가 어제 말한 의도랑 완전히 다르잖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상사의 날카롭고 멸시가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무참히 찢고 당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호명합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귀로는 당신의 처참한 공개 처형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섞인 뜨거운 덩어리가 명치 끝에서부터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릅니다. 분명 어제 회의록에 명시된 대로 상사가 직접 고개를 끄덕이며 컨펌했던 방향 그대로 밤을 새워가며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작성한 기획안입니다.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어제 오고 갔던 이메일과 회의록을 무기로 들이밀며 결백을 주장하고 항변하는 것. 둘째, 모든 것이 내 능력 부족이고 내 잘못이라며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사과하여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모면하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두 완벽하고 치명적인 오답입니다. 이 잔혹한 눈치와 서열의 체스판에서 당신이 던지는 어떤 감정적 반응도 결국 당신의 목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뿐입니다. 스토아의 서늘한 지혜를 빌려 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아주 차분하게 해부해 봅시다. 상사가 지금 사무실 한가운데서 분노를 표출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기획안이 객관적으로 형편없어서가 아닐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상색에 무참히 깨졌거나
영끌에서 투자한 주식 계좌의 장호가 반토막이 났거나 집에 있는 배우자와 심각한 다툼을 했거나 혹은 그저 점심에 먹은 자극적인 음식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한 자신의 내부적인 불쾌감을 배설할 만만한 타결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권력의 비대칭성 속에서 가장 손쉽고 안전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묵묵히 일하던 당신이 불행하게도 선택된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논리적인 증거를 대며 반박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의 알량한 권위가 대중 앞에서 도전받았다고 느끼며 애초에 문제였던 기획안의 내용은 잊어버린 차에 당신의 건방진 태도나 말대꾸를 문제 삼아 본질을 흐리고 더 큰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일도 못하는 게 핑계만 많아가지고 라는 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삼키고 무조건적인 사과를 한다면 당신은 당장의 위기는 넘길지언정 앞으로도 언제든 기분이 나쁠 때마다 맘 편히 짓밟고 스트레스를 풀어도 되는 안전하고 푹신한 감정의 샌드백, 이른바 호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끔찍하고 모욕적인 순간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파괴되는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중립적 침묵이라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우아한 방패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흔히 항복이나 무능력, 할 말이 없는 바보스러움 혹은 소심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상사를 향한 노골적인 반항이나 삐침으로 오해받아 이른바 사회적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신에게 제안하는 중립적 침묵은 그런 유치하고 감정적인 묵비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철학적 전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심리적 방어술입니다. 중립적 침묵이란 외부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을 내 심장, 즉 자아 깊숙한 곳에 꽂히게 두는 대신 내 피부 밖 1cm 거리에서 바닥에 툭 떨어지게 만드는 경이로운 행위입니다. 감정이 완벽하게 탈색되고 온도와 습도가 모두 제로에 수렴하는 텅 빈 공간을 당신과 상사 사이에 만들어내어 상대방의 폭력이 허공을 맴돌다 스스로 동력을 잃고 소멸하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향해 고함을 치거나 교묘하게 비아냥거릴 때 그가 내심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 억울해하며 더듬거리는 변명의 목소리, 혹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이는 완벽한 굴복의 제스처, 권력을 쥐고 타인을 괴롭히는 가학적인 이들은 약자의 이러한 감정적 동요를 연료 삼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도파민을 분비하며 폭주합니다. 그들은 흡혈귀처럼 당신의 피, 즉 감정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단 한 방울의 피도, 단 1g의 감정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부당한 비난이 폭우처럼 쏟아질 때 그 말들을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에 대한 평가나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저 발정난 짐승이 짖는 소리나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시끄러운 파열음, 공기 중을 떠도는 의미 없는 음파의 진동으로 완벽하게 치환해 버리십시오.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눈빛의 분노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담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평온하고 초점이 약간 나간 듯한 흐릿하고 관조적인 시선으로 상사의 미간이나 코끝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호흡을 들키지 않게 깊고 느리게 가져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의식적으로 가라앉힙니다. 폭풍 같은 상대의 말이 끝났을 때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려고 반사적으로 입을 떼지 마십시오. 아주 짧은 그러나 상대로 하여금 당혹감과 묘한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이 최소 3초간의 완벽하고 무거운 정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역전됩니다. 허공에 울려 퍼진 상사의 폭력적인 언어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도착지를 찾지 못한 채 뻘쭘하게 공중에서 부유하다가 이내 상사 자신의 귀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아무런 저항도 굴복도 없는 진공 상태의 벽에 부딪힌 가해자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내뱉은 말의 폭력성을 직면하게 되거나 최소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입을 열 때는 어떠한 감정의 고조나
떨림도 없는 아주 평탄하고 건조한, 마치 AI가 뉴스를 읽는 듯한 톤이어야 합니다. 팀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떤 의도이신지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씀해 주신 방향과 제 결과물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그에 맞춰 내일 오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힘을 느껴보십시오. 여기에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분노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비굴함도, 구차한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직장인으로서의 건조한 역할과 철저한 업무적 사실, 그리고 다음 스텝에 대한 건조한 제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상사가 던진 감정적 쓰레기를 우아하게 거부함과 동시에 이 진흙탕 싸움을 문제 해결이라는 프로페셔널한 프레임으로 강제로 전환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감정적인 공격을 이어나갈 명분을 잃고 맙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피를 말리는 눈치 문화에 대한 가장 지적이고 세련된 방기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적 파도에 내 삶의 조타수를 통째로 넘겨주는 노예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중립적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거운 닻을 외부의 날씨가 닿지 않는 깊은 해저에 단단히 내린 훌륭한 선장입니다. 수면 위에서는 상사의 히스테리라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라는 미친 듯한 파도가 일어도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하고 훼손되지 않은 평화로움을 유지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뒤에서 당신의 태도를 두고 수군거리든 상사가 당신을 향해 불편한 심기의 눈초리를 보내든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미성숙함과 얄팍한 정신 수준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날씨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불쾌한 날씨에 맞춰 억지로 우산을 펴거나 벌벌 떨며 두꺼운 옷을 껴입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거실에 앉아 창밖의 비바람을 관찰하듯 한 걸음 물러서서 철저히 관조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지금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저렇게 짐승처럼 괴로워하고 있구나. 참으로 미성숙하고 가엾은 영혼이로다. 이렇게 속으로 연민하며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철저히 보존하십시오. 이 거대한 도시는, 아니 자본주의의 톱니바퀴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쉴 새 없이 착취하고 쥐어짜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출퇴근길의 끔찍한 인파 속에서 이미 바닥난 체력을 회사에서의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눈치 보기로 완전히 고갈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밤새워 논리를 짜내고 상사의 더러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비굴한 억지 웃음을 짓고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마시지도 못하는 폭탄주를 들이켜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내상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끔찍한 출혈을 멈춰야 합니다. 직장은 당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숭고한 성소가 아니며 우리는 한 가족도 아닙니다. 그곳은 그저 당신의 시간적 노동력과 자본가의 돈을 교환하는 철저하게 차갑고 건조한 거래의 시장일 뿐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영혼을 다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이토록 건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어느덧 지긋지긋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창밖으로 테헤란로의 빌딩숲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짓누르던 무겁고 탁한 공기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씩 흩어지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을 향해 날아온 수많은 감정의 독화살과 부당한 폭력들을 중립적 침묵이라는 투명하고도 강력한 방패로 훌륭하게 튕겨냈습니다. 퇴근 전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세면대의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억울함에 붉어진 눈시울이나 분노와 자괴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진 입술 대신 거친 폭풍우를 무사히 통과하고 마침내 잔잔한 바다에 도달한 선장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이 거울 속에서 당신을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타인의 어리석음에 동화되어 분노하지 않았고 밥줄을 준 자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도 않았으며 그저 묵묵하고 우아하게 당신의 존엄과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온전히 당신의 내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스토아의 철학자이자 이 잔혹하고 미쳐 돌아가는 도시에서 가장 승리한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무례한 감정과 폭력적인 언어는 당신이 내면의 문을 열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억울해서 입을 다무는 수동적인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영혼의 성벽을 굳게 닫아거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적인 방어입니다. 누군가 비열한 방식으로 당신을 흔들려 할 때 그 저열한 흔들림에 결코 동참하지 마십시오. 고요하게, 아주 고요하게 그들의 미성숙함을 내려다보며 당신의 중심을 지켜내십시오. 그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단단한 평정심이야말로 자본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 당신이 끝까지 품고 살아가야 할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일주일 내내 당신의 목을 조르던 넥타이와 숨막히는 사원증의 무게가 역설적으로 가장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테헤란로의 잿빛 빌딩 숲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노을이 짧고 강렬하게 스쳐 지나가고 나면 종로와 강남, 그리고 여의도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는 번쩍이는 넌사인의 폭력적이고도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엑셀 시트의 미로와 무의미한 결제, 서류의 감옥에서 마침내 해방되어야 할 그 달콤하고 벅찬 시간이어야 마땅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신의 심장 박동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짓눌림으로 다시금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식이라는 한국 사회 특유의 기이하고 폭력적인 연장 근무, 화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은 집단주의의 망령이 당신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합과 위로라는 가면에 가려진 채 사실은 철저한 조직 내 계급의 확인이자 강요된 감정노동의 최전선인 그 고기 냄새, 진동하는 시끄러운 식당의 풍경이 벌써부터 당신의 지친 뇌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팀 다 같이 한잔하면서 회포나 풀지. 퇴근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상사의 이 한마디는 제안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폭력적인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당신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차고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무기력한 짐승처럼 씁쓸하고 체념 어린 한숨을 삼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괴하고 잔인한 집단주의의 주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의 푸른 불빛 아래서 서로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만 했던 사람들이 단지 퇴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둥근 철판 주위에 모여 앉아 삼겹살 기름을 튀기며 가짜 웃음을 팔아야 하는 이 연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정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잔혹하게 포장하고 미화해 왔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냄새와 싸구려 소주의 알코올 향이 뒤섞인 그 매캐하고 소란스러운 공기 속에서 당신은 철저하게 고유한 자아를 지우고 조직의 부속품이자 완벽한 기능인으로 전락해야만 합니다. 상사의 기분 상태와 빈잔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채워넣고 고기가 타지 않게 끊임없이 가위를 놀리며 전혀 우습지 않은 상사의 낡고 차별적인 농담에 목젖이 보이도록 과장된 폭소를 터뜨려야 하는 그 지독한 연극 배우의 삶. 술잔을 거칠게 부딪히며 우리가 남인가? 다 회사를 위해서, 우리 팀의 앞날을 위해서 건배라고 외치는 그 공허하고 메아리 없는 구호들 속에서 당신의 귀중한 생명력과 에너지는 오래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듯 1%, 2%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재산은 철저하게 지키려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인 시간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데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어리석다. 이 얼마나 뼈아프고 날카로우며 지금 이 순간에 서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통찰입니까? 당신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의미 없는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 금요일 밤의 3시간은 당신이 이번 주 내내
상사의 갑질과 눈치 보기로 인해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하고 텅 비어버린 내면의 우물을 다시 맑고 깨끗한 물로 채워 넣어야 할 너무나도 신성하고 절대적인 치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혹은 그 망할 놈의 소외감과 동료들의 뒷담화가 무서워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그 시끄럽고 무의미한 소음 속에 냄새나는 길거리의 쓰레기통에 버리듯 무참히 내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짜 위로와 억지 연대의 시간이 모두 끝나고 밤늦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덜컹거리는 막체에 올랐을 때 텅 빈 당신의 영혼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깨질 듯한 두통과 지독한 속쓰림, 온몸에 깊숙이 배어버린 역겨운 고기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주말의 절반을 끔찍한 숙취로 알아누워 날려버려야 한다는 처참한 자기 혐오와 깊은 우울감뿐입니다. 타인의 부당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이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제사를 이제는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빌딩 숲 한가운데서 영원히 끝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진정한 스토아적 삶의 완성, 이 극심한 혼돈의 도시에서 나를 지켜내는 최후의 철학적 실천은 바로 이 시끄럽고 무의미한 무리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고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용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미리 계획된 중요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회식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짧고 명료한 한 문장을 당신의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는 아마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내적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며 주변 동료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당신의 등을 향해 수십 개의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금요일에 무슨 대단한 일정이 있다고 그래. 요즘 MZ 세대들은 참 개인주의적이고 전기업소라는 식의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비아냥거림이 당신의 귓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불편함, 그 숨막히는 정적과 죄책감을 묵묵히 바위처럼 견뎌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향해 던지는 비난과 조롱의 말들은 사실 당신의 결단력과 주체성에 대한 그들 내면 깊은 곳의 질투심이자 스스로는 조직의 노예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의 얄팍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타인에게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조직의 부당하고 낡은 관행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나의 훼손할 수 없는 영토를 굳건히 사수하겠다는 그 고결하고 고독한 결단이야말로 당신을 이 톱니바퀴 같은 세상에서 유일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입니다. 시끄러운 고깃집으로 향하는 무리들과 완벽하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차갑고 매서운 저녁 공기가 당신의 뺨을 스치는 그 해방의 순간을 온몸의 세포를 열어 온전히 감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짐을 마침내 벗어던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짜릿하게 차오르며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당신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할 것입니다. 이어폰을 두 귀에 깊숙이 꽂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의 볼륨을 높이며 넌사인이 어지럽게 번쩍이는 강남역이나 홍대 앞에 빽빽한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그 고독하고 당당한 행진. 그것은 결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패배자의 초라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곳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철학적 승리의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폭력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독대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고귀한 치유의 의식을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 경쟁과 압박으로 점철된 이 서울에서 스토아적 이성을 뼈에 새긴 자들이 선택하는 위대한 생존 방식이자 진정한 삶의 예술, 혼족의 진짜 의미입니다. 혼족은 결코 인간관계에 실패하여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도태된 외톨이나 타인과의 모든 교류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병적인 염세주의자의 쓸쓸하고 우울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친 듯한 속도전과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타인을 향한 끝없는 감정 착취가 밥 먹듯이 일상화된 이 잔혹한 현대의 서울에서 나라는 존엄한 우주가 완전히 붕괴되고 가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성적인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아낸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면역 체계이자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은 아침 8시 지옥 같은 이 호선 전동차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타인의 평가하는 시선, 상사의 변덕스러운 히스테리,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의 압박, 그리고 동료들과의 미묘하고 피곤한 신경전에 쉴 새 없이 시달렸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수천 개의 흠집이 나고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으며 당신의 피부와 옷깃에는 타인이 쏟아낸 분노와 짜증이라는 감정적 찌꺼기들이 더럽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또다시 타인과의 피상적인 만남을 이어가거나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이미 상처가 골마 터져 피가 흐르는 곳에 거친 소금을 마구 뿌려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이고 잔인한 자해 행위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생명줄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얄팍한 동정이나 가식적인 위로, 영혼 없는 공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완벽하고 절대적인 고립, 그리고 그 고립이 가져다주는 심형화도 같은 텅 빈 정적입니다. 낡고 비좁은 원룸, 혹은 대출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은 오피스텔에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서서 당신만의 익숙한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누릅니다. 띠리릭 하는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온기도 없는 컴컴하고 텅 빈 공간, 그리고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온전하고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고요함이 내면이 텅 빈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외로움과 공포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치열한 전장에서 영혼의 피를 흘리며 견뎌낸 당신에게 이 절대적인 침묵은 세상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완벽한 치유의 음악입니다. 당신의 숨통을 조이던 무거운 코트를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거나 하루 종일 발을 옥죄던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그 순간 당신을 하루 종일 짓누르고 있던 사회적 계급, 직급, 직장인이라는 무겁고 위선적인 갑옷이 마침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리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은 이제 회사에 속한 김대리도 누군가의 하급자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표정을 통제하고 가짜 미소를 만들어내던 안면 근육의 긴장을 비로소 완전히 풀고 가장 편안하고 본연의 모습인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숭고한 순간입니다. 따뜻한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지친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을 때 수백만 개의 뜨거운 물방울이 당신의 뭉친 어깨와 뻣뻣해진 목덜미를 쉴 새 없이 때리며 하루 종일 켜켜이 쌓였던 극도의 긴장과 분노, 억울함과 모욕감, 무례한 상사의 폭언과 타인들의 차가운 시선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하수구 깊고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흔적도 없이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일상을 마무리하는 단순한 몸단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때가 묻은 오염된 영혼을 완벽하게 정화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독한 자아의 거룩한 세례의식입니다. 물기를 닦아내고 당신이 가진 옷 중 가장 부드럽고 헐렁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후 방 한가운데에 작은 조명 하나만을 켠 채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바보 상자인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세상의 모든 소음과 끊임없는 알림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스마트폰의 전원마저 과감하게 꺼두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물리적, 디지털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이 완벽하고 주체적인 단절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동안 세상의 소음에 묻혀 듣지 못했던 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캔맥주, 하나와 소박한 편의점 도시락, 혹은 당신이 직접 냄비에 끓인 따뜻하고 평범한 라면 한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이 소박하고 조촐한 식탁 앞에는 억지로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춰야 할 직장 상사도 나의 성공을 질투하며 가짜 미소를 짓는 동료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앞의 음식,
그리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고요한 방 안의 공기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할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차에 음식을 천천히 씹고 삼키는 그 원초적이고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며 미각의 즐거움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음미하십시오. 타인의 속도에 억지로 내 위장을 맞추지 않고 온전히 나의 고유한 템포로 호흡하고 식사하는 이 평범해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나의 삶을 온전히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얼마나 엄청난 자유의 선언이자 위대한 권력인지를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독하지만 충만한 충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강요해온 그 지독하고 끈적한 정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체하고 우리 삶에 맞게 재조립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정의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일종의 폭력적인 무기 삼아 개인의 헌법적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낡은 관습을 미화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끼리 피곤한 주말에 억지로 등산을 가거나 퇴근 후 원치 않는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내밀한 사생활을 무례하게 캐묻고 심리적 선을 서슴없이 넘나드는 폭력적인 행위들을 전기 넘치는 훌륭한 조직 문화라고 세뇌해 왔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진짜 정의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자 비열한 감정적 착취이며 침묵과 공감이라는 양의 탈을 쓴 감정적 뱀파이어들의 거대하고 역겨운 사기극일 뿐입니다. 진정한 정, 우리가 스토아의 지혜를 빌려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서 목숨처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진짜 인간적인 애정과 깊은 연대감은 결코 그런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가짜 관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타인들과의 연대를 누구보다 굳건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연대는 나의 존엄과 내면의 평화가 전혀 훼손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자아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가짜 관계들, 껍데기뿐인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들, 승진과 평가라는 이익으로 얽힌 직장 내의 얄팍한 관계에 무의미하게 낭비하던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피 같은 돈을 오늘부로 철저하게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수된 소중하고 한정적인 자원들을 당신의 팍팍한 삶에서 진짜로 의미 있는 당신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질적으로 충만한 극소수의 진짜 관계에만 온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쏟아부으십시오. 그 진짜 관계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지 웃음이 난무하는 금요일 밤의 시끄러운 술자리를 미련 없이 박차고 나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 걸어보는 짧지만 진심 어린 다정한 안부 전화 한 통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치열한 일터에서 진상 고객이나 폭력적인 상색에 시달렸을 당신의 목소리에서 그 미세한 떨림과 찰나의 피곤함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서울 생활이 힘들지는 않냐, 밥은 거르지 말고 제때 잘 챙겨 먹고 다니냐며 걱정하는 늙은 부모님의 그 투박하고 주름진 한마디, 바로 그 헌신적인 목소리 속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진정한 효의 정신과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 순수하고 눈물겨운 정의 본질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과 인스타그램의 가짜 행복을 전시하며 얻어내는 의미 없는 좋아요. 숫자 뒤에 숨겨진 참을 수 없는 공허함 대신 내가 인생의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나의 초라한 모습을 묵묵히 안아줄 수 있는 단 한두 명의 진짜 친구,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침묵조차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서로의 흉터와 상처를 조용히 응시하며 깊은 밤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술 한 잔을 깊게 나눌 수 있는 그 적막하고도 위대한 관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래바람이 부는 이 삭막한 콘크리트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길어 올려야 할 진짜 오아시스이자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다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다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진짜 사람들을 차갑게 방치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방에 불을 끄고 작은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십시오. 당신의 좁은 방 유리창 너머로 수백만 개의 차가운 불빛들이 밤하늘을 빼곡하게 수놓고 있는 저 거대하고 무심하며 폭력적인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저 수많은 십자가와 넌사인의 불빛 속 어딘가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끝없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간과 영혼을 갈아 넣으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끝없이 치솟는 집값과 목을 조르는 전세 대출에 이제 짓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누군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감당하기엔 잔인하리만치 차갑고 거대하며 우리의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고요한 순간 외부의 모든 소음과 타인의 폭력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굳게 문을 닫아건 당신의 이 작은 방 안만큼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전이나 견고한 요새보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완벽한 영혼의 성소입니다. 이 고독하고 거룩한 성소 안에서 당신은 그 누구의 잔인한 평가도 받지 않으며 당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지 증명하기 위한 그 어떤 자격시험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이곳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존재하고 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완벽하게 충분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의 독립된 우주입니다. 타인의 일방적인 잣대와 세상에 미친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증명하려던 그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강박관념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당신의 발밑에 영원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돌이켜보면 당신은 실로 위대한 철학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아침 이 호선 지하철에서부터 당신의 통제 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미친 일들과 타인의 히스테리에 결코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눈치의 문화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쓰레기통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 침묵이라는 가장 우아한 방패를 들어 올렸으며,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명확하고 기계적인 논리로 단호하게 나만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된 정의난무하는 회식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 차갑지만 평화로운 방으로 무사히 귀환하여 오롯이 나라는 존재와 마주하고 나를 다정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제 세상의 어떤 무례한 폭풍우와 험악한 파도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아주 깊고 고요한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바다의 한가운데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압박이라는 것엔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는 굳건한 스토아의 등대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환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당신은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에게 당신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았고 자본주의의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주말이 쏜살같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의 차가운 아침 태양이 밝아오면 당신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김없이 붐비는 2호선 지하철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고 상사의 예측할 수 없는 짜증과 숨막히는 업무의 압박 속으로 다시 묵묵히 걸어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물리적 무게는 하루아침에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고, 서울에 미친 집값과 대출 이자는 여전히 숫자로 당신을 조롱할 것이며, 무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세워둔 인내의 경계를 시험하며 뻔뻔하게 침범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상처받기 쉽고 나약하며 매일 밤 두려움에 떨던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독과 침묵의 트레이닝 룸에서 당신의 내면과 영혼을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하게 담금질한, 가슴은 따뜻하지만 머리는 한없이 차갑고 우아한 실전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당신의 표정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평범해 보이겠지만 그 눈빛의 깊은 곳에는 속일 수 없는 단단함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정중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베어내거나 꺾을 수 없는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명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례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는
감정이 탈색된 기계적인 침묵으로 대응하고 부당하고 폭력적인 요구 앞에서는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논리로 우아하게 선을 그으며 영혼이 마모될 듯 지친 하루의 끝에는 세상의 모든 스위치를 끄고 다시 이 고요한 당신만의 좁은 성소로 돌아와 스스로의 등을 쓰다듬고 다정하게 껴안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발전 시스템을 당신은 드디어 당신의 내면에 완성해 낸 것입니다. 세상이 끝없이 당신을 속이고 부당하게 쥐어짜며 때로는 처참하고 잔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지라도 결단코 당신의 그 존엄하고 고결한 영혼의 중심부마저 훼손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은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당신만의 신성한 통제구역이며 세상의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수백억을 가진 억만장자도 그 내면의 문을 당신의 허락 없이 강제로 열 수는 없습니다. 이 잔혹하고 미쳐 돌아가지만 동시에 묘하게 찬란한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당신은 철저하게 나 홀로 존재함으로써 가장 온전하고 완벽해지며 외부의 소란스러움과 단절함으로써 비로소 내면의 거대한 우주와 깊이 연결되는 그 역설적이고도 경이로운 기적을 매일 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방 안에 이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를 폐부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길게 들이마시십시오. 타인의 시선이 없는 이 완벽한 정적 외부의 침입이 불가능한 이 안전한 고립 그리고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압도적인 평정심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밤 고독 속에서 스스로 충전해내는 당신만의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이자 거칠고 무정한 세상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게 할 당신 안에 내재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믿는 것보다 참으로 강인하며 폭풍우를 견뎌낸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진정한 승리자입니다.